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죠. 오늘은 이 복잡한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와 그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는 비법, 바로 연립동태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커피값이 올랐다고 쳐요. 그럼 과연 한 달 뒤 혹은 1년 뒤에 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서로 얽히고 설킨 변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서로를 밀고 당기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잡하게 진화하는 관계의 지도를 그려주는 도구가 연립동태 방정식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 원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아주 멋진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동태적 경로는 딱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도착할 목적지. 이걸 우리는 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목적지까지 가는 구체적인 여정이죠. 목적지와 여정,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최종 목적지, 균형점부터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 교재에 나온 방정식 19.4를 한번 보시죠. 이 두 줄의 식이 바로 변수 x와 y가 매 순간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잠깐만요. x랑 y가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딱 멈춰있는 안정적인 균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균형이라는 건 바로 그 변화가 멈추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이 흘러도 더 이상 값이 변하지 않는 상태, t 플러스 1 시점의 x가 t 시점의 x와 똑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죠.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을 그냥 하나의 고정된 값, x바와 y바와 같다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에서 시간 개념이 싹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남은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드디어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시스템의 최종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방정식 19.5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보세요. 두 변수 모두 똑같은 값, 마이너스 4분의 1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걸로 벌써 우리 해법의 절반을 찾아낸 셈이에요. 자, 목적지를 찾았으니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 과연 시스템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될까요? 그 경로에 숨겨진 특징을 한번 해독해보죠. 이건 마치 시스템의 고유한 특징, 말하자면 동태적 DNA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수학에서는 이 DNA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찾아야 경로의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갑자기 행렬이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 행렬은 시스템의 본질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내부 동력만 쑥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 같은 부수적인 것들은 잠시 무시하고 순수하게 움직임의 패턴에만 집중하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이제 이 행렬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유전 정보, 즉 DNA를 해독할 차례입니다. 이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서 0으로 놓는 과정이 바로 그 비밀 코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보세요. 이 정말 간단해 보이는 2차 방정식 안에 이 시스템 전체의 동태적 행동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B값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 B값이 특성근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이 나오죠. 이 숫자 하나가 균형으로 가는 경로의 모양, 속도,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목적지도 찾았고 경로의 비밀도 풀었어요. 이제 이걸 멋지게 합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럼 완전한 경로는 그냥 이 두 부분, 여정이랑 목적지를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전체에는 여정을 설명하는 보함수와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는 특수해, 이 둘의 합으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정에 목적지를 더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가 원하는 x와 y의 값을 알 수 있는 완전한 동태적 경로가 완성됩니다. 이걸로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해결된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동태 분석 툴킷이 되는 거죠. 동태 분석 마스터 플랜 기억하세요. 첫째, 문제를 균형, 즉 목적지와 경로, 즉 여정으로 분리합니다. 둘째, 시간 변수를 없애서 균형점을 계산하고 셋째,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시스템의 고유한 DNA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을 합쳐서 완전한 동태적 경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로가 균형점에서 끝없이 멀어진다면, 즉 발산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수학적 모델은 과연 현실 세계에 어떤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거품 붕괴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